자, 이제 56회로 넘어갈게요. 56회. 기초정보 등록. 자, 풍성이죠? 자, 회사 코드 풍성 바꿔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틀린 그림 찾기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고, 뭐, 화면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미리 준비했으니까, 자, 회사 등록 가볼게요. 회사 등록 보니까 뭐, 풍성, 뭐, 법인이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도 맞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실 때요, 전산을 기준으로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기준으로 전산을 보세요. 그러면 좀 맞을 겁니다. 그럼 다시 풀어드리면, 법인 사업장이니까 여기 법인 확인됐고 뭐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도 맞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김철수 맞고요. 왜 대표자 주민번호는 이게 사실은 평가 범위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운동이 아니라 이제 실제 저기로 봐야 되겠죠. 그죠? 바뀐 주소로 본다면은 이제 이게 그 주소가, 그죠? 그 사업장 소지지를 변경해야 되니까 이제 신주소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서초동이 아니고요, 서초구까지 하시고 서운로 하시고, 그 다음에 138 하시고, 138은 밑에부터죠. 자, 요거 이제 번지수부터 밑에부터, 그 다음에 서초 동아 타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우편번호 역시 뭐 안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인데 제조 휴대폰 부품, 근데 이제 제조 콤마하고 이제 도매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 말고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무역이 추가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인 구분 뭐 됐고요.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이 지금 5월 26일로 돼 있는데, 교재는 지금 이제 6월 26일로 돼 있으니까 2011년 6월 26일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서 갖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사업장 관할 세무서 좀 강남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서초 세무서장이라고 이제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서초 세무서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초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F2번 눌러서 서초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고친 거는 정리해보면 이제 요거 바꿨고, 요거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바꿨고, 이렇게 바꿨네요. 4가지 정도 했네요. 하나 1점씩 주나봐요. 4점 배점이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맞아 나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이제 오리 수정이에요. 이제 좀 딱 돼 있죠. 뭐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 왔더니 이렇게 돼 있다. 초기화를 수정하라 돼 있는데, 이제 외상 매입금, 이제 올바른 금액, 이제 오류된 금액들을 이제 이런 금액들을 올바른 금액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 있는 금액들을 다 이제 올바른 금액대로 바꿔라 뭐 이런 내용이니까 이제 뭐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거래처별 초기월 들어가지고요, 세로 블록이 한번 해주고, 자, 블록이 한번 해주고, 자, 가볼게요. 이제 일단 외상 매출금을 눌러보면요, 철원이 877만원 돼 있는데, 철원이 877이 아니라 465만원이라 돼 있죠. 고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이 526만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자 차익이 0 뜨면 되고요. 이제 선생님, 그러면 영서물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문제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신경 안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을 보면, 외상 매입금은 역시 문제에서 제시되는 것만 합니다. 820이 아니라 이게 33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 401만원이 아니라 695만원이죠.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다. 자, 그럼 역시 밑에도 보면은 차익이 0이니까 맞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결했고요. 자, ESC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4점짜리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치는 문제예요.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 누락이 발견되었다. 수정을 해라. 자, 그럼 이제 뭐 통신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뭐 역시 고쳐주면 되겠죠. 얘는 수정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누락했으니까 추가 입력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띄우고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통신비를 찾으면은 통신비가 여기 있죠. 통신비 430인데 이게 340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인데 얘는 지금 아무리 봐도 없어요. 추가 입력해야 되겠죠. 커서를 맨 아래 내리거나 그 키보드에 페이지 다운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 한꺼번에 밑으로 쭉 내려가요. 817번이 이제 세금과 공과인데 금액은 90만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관련 재무제표 수정하란 말은 없었고요. 그냥 손익계산서만 수정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만약에 관련 재무제표 다 수정하라 그러면 손익계산서 수정되면, 근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심화학습이지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잘못됐으면은 뭘 고쳐야 돼요? 당기순이익이 틀려졌겠죠? 그럼 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재무제표는, 그렇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가야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상에 이제 당기순이익, 그쵸, 요게 당기순이익이죠. 요게 여기 나와 있는 금액,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반영돼야 되니까
이제 요게 이제 여기로 가야 되겠죠?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이제 재무상태표로 가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띄워서, 역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이 미처분 이익여금 금액과 여기 나와 있는, 그쵸, 375번 2월 이익잉여금 금액, 요 금액이 또 두 개가 같아야 된다. 그쵸, 이렇게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저 이렇게 같아야 된다. 자, 요 얘기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뭐 지금 뭐 문제상으로 다 맞네요. 그쵸?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55회로 넘어가 볼게요. 55회로. 자, 회사 변경 눌러주시고요. 자, 55 해나라로 가보겠습니다. 해나라. 자, 해나라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55회 해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나라 회사 코드 변경을 했고요. 자, 볼게요. 소매 매출을 위해 삼진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자, 자꾸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맹점 계약을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눈치를 딱 봐야 돼요. 가맹점 번호가 있죠? 이건 매출이에요. 만약에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뭐 이렇게 해갖고 법인카드로 뭐 사업용 카드다,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카드 번호를 봤을 때 이게 짝대기가 포함해서 16자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매입 카드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매출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용카드 코드 번호 이렇게 해갖고 신용카드 쪽에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래처 등록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탭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99700 하신 다음에 삼진카드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1번 매출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맹점 번호 있습니다. 765004501.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매입이냐 매출이냐 이걸 구분하는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빠져나오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보면 2번 문제 있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입력할 때 외상매출금과 관련해서 영서물산으로부터, 거래처가 영서물산인가 봐요. 지난해 12월 중에 외상매출금 200만원, 외상매출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내용이 누락이 됐대요. 자, 그러면 누락이 됐다는 얘기를 한번 보면 우리가 분개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누락됐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건 뭐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짐작으로 알겠는데, 처음 또 이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자, 이쁘게 써보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200만원 현금 회수했다고 그러면 차변에 현금으로 200만원이 돈이 이제 들어왔었다는 얘기고, 분개를 해보면 외상매출금으로 이제 2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게 외상매출금이 이제 주식회사, 그쵸? 영서물산, 요 내용이죠. 예, 제가 이제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빠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요게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주고, 요것도 역시 재무상태표에 영향도 주고요. 이제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거래처별, 그쵸? 거래처별 이쁘게 써봐야지. 예, 초기 2월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여기 써 있어요. 정기분 재무제표,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뭐 재무상태표지 뭐. 거래처별 초기 2월 이 두 개에 반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면 일단 재무상태표를 고쳐줘야 돼요. 현금이 200만원 늘어나는 거래가 돼야 되니까 얘가 1억 3,200만원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200만원이 깎여야 되니까 5,400만원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일단 요 두 가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불러야 되겠죠.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고쳤으니까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은 뭐 맞고요. 외상매출금을 보니까 지금 200만원만큼 보시면 이렇게 차액이 나 있어요. 그죠? 왜요? 영서물산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게 2,600이 아니죠. 200만원 회수했으니까 빼야죠.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ESC 누르고, 자,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자, 이제 틀린 그림 찾기,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이제 틀린 그림 찾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됐는데요.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 문제를 보고 회사 등록을 띄우고요. 문제랑 데이터랑 맞춰서 보시면 돼요. 해나라 맞고요. 법인 맞고요. 사업자 번호가 아니죠. 21481 29167 일단 틀렸고, 자, 뭐 상관없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해나라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뭐 중복된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일처수 맞고요.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가 110 이렇게 보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초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주소죠. 그러니까 이제 바꾸는 범위가 문제에서 딱히나
뭐라고 안 나오면 그냥 이 사업장 주소만 바꾸면 되겠고요. 만약에 본점 소재지까지 바꾸라면 이거 같이 바꾸시면 되는데, 문제에선 이것만 바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치시면 돼요. 보이는데 문제 제시된 대로 서울시 서초구 띄우고, 서초대로 띄우고, 70 띄우고 안 띄우고죠. 77길 23. 근데 23은 이제 밑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정 이게 찝찝하시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세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정 찝찝하시면.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평가 범위는 제가 알기로는 그 기억상으로는 요게 이제 평가 범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태는 도매가 아니죠. 제조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부품이 아니라 스포츠 용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계엄연월일은 이게 아니죠. 2011년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강남세무서가 아니라 F2번 눌러서 서초세무서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정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선은 저희가 이제 사업자 번호를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고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업태 종목을 고쳤고요. 마지막으로, 계엄연월일. 하나 더 있네요. 서초. 요거, 관할세무서도 고쳤고. 고칠 거는 5개인데, 4점을 줬어요. 그 참 뭐죠? 그죠? 일단,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이게 문제 데이터를 신주소로 바꿔서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이 주소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신주소다 보니까 문제 편집을 좀 했습니다.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옛날 데이터로 그냥 가는데요. 자, 그럼 뭐 실제 평가 범위는 주소를 뺀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53회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54회, 이제 마지막 회차죠. 제가 봤을 때는 65에서 54회까지만 푸시면은 뭐 적당한 웬만한 범위들은 다 들어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4회까지만 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54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청아스포츠죠. 회사 변경 해줄까요? 청아스포츠 F2번 누르고 청아스포츠 이렇게 가주시고요. 자, 청아스포츠는 제조부 직원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대요. 제조부 직원 모두 퇴직연금 가입하기로 했대요. 퇴직급여의 대체 적용. 자, 여기서 퇴직급여라면은 이제 500번째 퇴직급여가 되겠죠. 제조 원가 쪽. 대체 적용 3번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을 등록하고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도 대체 적용 1번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을 등록하라. 이렇게 두 가지 미션을 줬습니다. 기존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인데, 이거 간단하게 이론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이론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퇴직 급여에는요, 퇴직연금이죠. 자, 퇴직연금. 퇴직연금에는요, 왜 안 되니? 이제 이걸 눌러. 죄송합니다. 퇴직연금에는요,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자, 확정 급여형, 그 다음, 이걸 이제 DB형이라고 합니다. DB형. 그 다음에 확정, 그쵸. 기여형이라고 있어요. 확정 기여. 이걸 이제 DC형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 과목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조 쪽, 즉, 500번대 경비냐, 아니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쪽, 800번대 경비냐에 따라 이게 좀 틀려지는데, 이렇게 됐든 이제, 퇴직급여. 요건 이제 제조 경비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쪽이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니까 이제,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막바로 이제 전산을 들어가면요.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들어갈게요. 자, 우선 제시한 게 제조 경비 쪽에 있는 퇴직급여 개정이니까, 이쪽 왼쪽에 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제조 원가라고 보이는 거 있죠. 이걸 먼저 클릭을 하시고 퇴직급여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쭉 내려보니까 퇴직급여가 여기 있죠. 네, 퇴직급여 여기 있어요. 이 퇴직급여 설정하시면 돼요. 퇴직급여가 보이죠. 이 퇴직급여에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체 적용 3번이라고 돼 있어요. 3번 누르시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컨트롤 F를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F 눌러서
퇴직연금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 나오고 한 번 더 눌러보면 쭉쭉 몇 번 눌러볼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또 더 있나 볼까요? 퇴직연금 충당부채 뭐 쭉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원하는 답은 그쵸? 퇴직연금 운용자산 186번 계정 과목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확정 급여형일 때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 코드예요. 자, 그럼 1번, 대체적이 1번이라 되어 있죠? 대체적이 1번에,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 다음에 부담금 띄우고 납입,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풀어봤고요. 자, 2번, 회사 등록 메뉴에서 다음 사항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등록 메뉴, 자, 이례적으로 이제 대표자 주민번호를 고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후엔 또 이런 게 안 나왔어요. 자, 일단 청와스포츠 보니까 우선은 고치는 게 대표이사 송선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김성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고쳐주시고, 이례적으로 대표자 주민번호 고치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선 고쳐줍니다. 그냥 791225 2236 512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딱히 뭐 더 고치라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만 가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칠 문제는 없습니다. 자, ESC 누르고요. 자, 마지막 문제,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라고 돼 있죠. 이건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게 신주소로 돼 있어요. 그죠? 신주소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 자, 진행 한번 해볼게요. 거래처 등록 눌러주시고, 코드는 주어진 대로 1017번에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금강가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유형은 동시니까 탭 버튼 누르고 넘어가고요. 1338하나 26371, 그 다음에 대표자 김창원, 자, 도, 콤마, 소매 하시면 되겠고, 종목은 카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우편번호 없습니다. 서울 띄우고, 강남 띄우고, 강남대로 하시고, 110길까지만 위에다 입력하시고요. 나머지 번지는 밑에다가 하시고요. 역삼동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포인트는 대충 잡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갖고 65회부터 54회까지 총 3강에 걸쳐서 이제 기초정보관리 문제를 쭉 다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기초정보관리는 배점이 거의 10점 정도 되는 배점이에요. 65회 줄 봐도 지금 10점 배점 돼 있죠. 근데 10점 중에서 아무리 실수를 해도요 8, 9점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지난 회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65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조금 쉽게 그냥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정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고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실 때 제가 하나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파일은 블로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셔갖고 이제 테마학습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판에 시간제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긴 한데요.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PDF 교환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정 과목 적용 등록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않고요. 뭐 이런 것들, 뭐 통장 개설했다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50, 64회도 뭐 그쵸,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고, 틀린 그림 찾기 뭐 이런 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코드 주어지면 사실 이건 다 뭐 거의 이제 꿀 빠는 문제예요, 대부분 다. 근데 조금 난해했던 부분들이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뭐 분기가 누락됐는데 이거 오류 수정을 해라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좀 어려워요. 이런 것들도 사실 집중을 해서 쭉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굳이 이번에 시험 나올 거를 좀 찍어 드리면, 뭐 이렇게 찍어준다고 해서 뭐 이렇게 100% 나온 건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런 것들 장난칠 수 있어요. 만기보유증권이 한번 나왔으니까 매도가능증권도 위아래 금액이, 우리 당좌자산이 있고 이제 그죠, 투자자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 요거 이제 16자리가 이제 매입이라 그랬죠. 가맹점 나왔을 때 매출이고,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뭐 이런 거야 어렵진 않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뭐, 예,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장난칠 게 없는 것 같고, 하나 조금 이제 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 3번 같은 거, 이런 것들 조금, 예,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저도 좀, 예, 아차 싶었던 거죠. 이렇게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은 서로 상계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상계됐다고 됐으니까 지금 원위치 시켜놔라 이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매출, 신용카드 매출에 이제 가맹점 매출에 그 신용카드 매출로 등록하는 거래처 등록 문제였고, 요거 한번은 좀
훑어보고 가세요.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이 이제 차감 계정을 써라라고 되는데 이게 다음 번호였었죠. 이게 이제 몇 회입니까? 58회죠. 자, 데이터를 58회를 한번 보면 가은에 이게 계정 과목이 정규 등록이었는데 국고보조금 몇 번이었죠 이게? 국고보조금이 217번이었네요. 217번 요거죠. 요걸 조금 눈여겨보세요. 그러니까 성격에는 차감 계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코드에는 요거 걸어줘야 된다는 거. 요거 두 개만 주의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요런 것들 좀 생소한 부분인데 나오면 좀 당황하더라고요. 요런 것 좀 주의하시고, 뭐 그 다음에는 딱히 제가 뭐, 요것도 한번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고 자산이 잘못돼서 이제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는 문제가 한때는 트렌드였어요. 전산 회계에서. 근데 이제 55회, 54회 기점으로 회계 프로그램이 예전에 더 좋은 아이플러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K랩 프로그램으로 확정이 되면서 문제 출제 유형이 조금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좀 뭐 공적인 어떤 견해는 아니고요.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문제 유형들이 조금 틀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 트렌드인데 또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재고 잘못돼서 다 고치는 거 이런 거 한번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고 사업등록증 틀린 그림 찾기야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거죠. 세무서장.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엄 장난질 많이 하는 게 이제 요런 거예요. 업태종 뭐 요런 거 장난 많이 치고 주소는 요즘에 잘 장난 안 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엄 연월일 뭐 요 정도 좀 보시면 요 세 가지 중점적으로 좀 보시고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보시면 시험에 조금 도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처 원장 이런 것들은 좀 그렇고 좋습니다. 뭐 이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 딱히 뭐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없는 것 같아요. 54회까지 이렇게 해서 쭉 한번 훑어봤고요. 하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보통은 이론을 먼저 푸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전산회계는 뭐 그렇겠지만 뭐 이거는 유사한 시험이 AT 자격증 시험도 이론 먼저 푸시는 거 아닙니다. 실기를 먼저 푸셔야 돼요. 실기를 먼저 푸시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이제 기초정보 등록이거든요. 그럼 기초정보 등록에서 실수를 하시게 되면은 자꾸 이제 이게 마음에 남아서 일반 돈표나 메인밀 손표까지도 막 이렇게 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전산회계 시험이나 AT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뭐가 입력을 할 부분들을 누락하거나 실수해서 이제 보통은 합계잔리시산표를 나중에 조회하시게 되면 이제 대차차익 발생했다 뭐 이렇게 하고 헉하는 분들이 많은데 쫄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잘못된 부분 한에서만 감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앞에서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죽이려고 보통 이제 문제를 세게 내면은 앞에서 좀 어려우니까 뒤에도 어렵겠거니 하는데 문제 밸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조금 어려우면 어려운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뒤에 가서 뭐 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초정보 등록에서 문제가 예상외로 조금 어렵거나 못 봤던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페이스 유지하시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을 쭉 한번 요 회차별로 65회에서 54회까지 한번 또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들은요, 뭐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저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카카오톡으로다가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충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주소 필요하신 분은 댓글 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뭐 공개적으로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2월 20일 대비 기초정보 등록을 마쳤고요. 이어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